수도꼭지에서 뚝뚝 떨어지던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름때 묻은 손끝이 스쳐간 순간부터 나는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죠. 고장난 건 수도가 아니라 참아왔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 순간 고요했던 주방엔 이상한 온기가 흘렀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한 내 마음은 수도 밑이 아니라 그 앞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균열을 만든 누군가가 있나요?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든 감정, 그 은밀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정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오늘도 조용히 접시를 닫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은 우체색으로 바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헛헛한 말만 내뱉으며 늦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그 소음 속에 점점 묻혀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상을 보이던 수도는 불쑥불쑥 멋대로 흐르다 먹기를 반복했는데 그 고장난 물줄기처럼 그녀의 감정도 자주 비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따금 툭 흐르다 다시 말라버리는 마음. 정숙은 그 수도를 바라보다가 자신을 비추는 듯한 그 풍경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심드렁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형한테 부탁하지 뭐.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온 건 남의 손을 빌리는 무관심한 말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따로 대꾸하진 않았지만 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틈으로 외로움이, 그리고 어쩐지 낯선 기대가 아주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의 형이 수첩과 공구통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조심스러운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수도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고 방 안에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정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를 준비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낮게 몸을 낮춘 채 집중하는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부드럽고 단단했으며 그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방 안에 남자의 기척이 머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등에 묻은 기름때가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내밀며 닿은 손끝에 잠시 스친 온기는 마치 얼었던 감각을 깨우듯 조심스러웠고 그 순간 겹쳐진 시선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와는 다른 온도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오래 참으셨겠네요. 정숙은 짧게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져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웃음 안엔 오래 참아왔던 허기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가 무심히 흘린 말이 벽을 타고 되돌아와 정숙의 가슴 한쪽을 슬며시 건드렸습니다. 수리는 금세 끝났지만 그는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른 수건을 다시 들어 그의 손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때 느껴진 감촉은 단순한 살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놓치고 있던 위로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끝이 닿은 채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잠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출장 계획을 이야기하며 무심히 짐을 챙겼습니다. 형이 수리 잘해줬지?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 그 말조차도 그녀를 비워놓은 듯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정숙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라고 형에게 말한 건 단지 식사를 권하려는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탁을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묵직한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자주 멈췄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눈은 공기 중에서 자주 만나 머물렀습니다. 형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웃는 걸 보기 어려웠어요. 그 말에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도 예전보다 말씀이 많아지셨네요. 그 웃음은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조심스레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숙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고 형은 커피를 내려주겠다며 부엌에 남았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고 조명 아래 겹쳐진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던 불규칙한 물소리는 멈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제가 또 와볼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닌 마음이 깊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품 뚜껑을 여는 손끝이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오랜만에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붓으로 쓸어내리는 한 획 한 획에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설렘을 더씹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형이 다시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도도 고쳐졌고 딱히 더 손볼 것도 없었지만 그가 오는 이유는 더 이상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이번엔 책상 조립을 핑계로 들어섰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끌고 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조립을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분주하면서도 은근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옆에 앉아 설명서를 펼쳐들었고 둘은 나란히 앉아 나사를 돌리고 판을 들어 올리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단순한 조립이었지만 그 속엔 어린 시절처럼 닮은 호흡이 담겨 있었고 이따금 서로를 바라보며 터지는 웃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심 같았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형은 손에 맺힌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참 따뜻하세요. 정숙은 순간 눈을 피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고요한 정적 속에 서로의 감정이 아주 조심스레 드러났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게 따뜻해져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따뜻함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형이 남기고 간 모카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고 가슴 안에 감도는 자녀를 꾹 눌러 안았습니다. 잠결에도 그 향이 자꾸 코끝에 맴돌았고 아침 해가 들기 전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형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이유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집에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같이 드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뚜껑을 열다가 손끝이 스치자 정숙은 얼떨결에 손을 뺐고 형은 미소만 남긴 채 말없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벚나무 아래 그늘진 벤치 위에 선 도시락의 온기보다 두 사람의 숨결이 더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형은 정숙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손길엔 말로 다 담지 못할 애틋함이 얹혀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무집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벤치 아래 나란히 포개어졌습니다. 그 순간 형은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람 속에 스며들었고 정숙은 말없이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둘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전처럼 그저 무심하게 며칠을 비웠고 정숙은 그 빈자리에서 형의 문자 한 줄에 더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녀는 그 문자 하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은 이후에도 자주 수리를 핑계로 집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은 베란다 문이 덜컥거린다고 했고 다른 날은 현관문이 조금 기울었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미 그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업 도중 형의 손이 미끄러지며 정숙을 부여잡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숨결 하나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형도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부러운 감촉과 함께 흐르는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 감정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형의 방문은 더 이상술이나 식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았고 두 사람은 부엌 의자에 마주 앉아 조용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입맞춤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을 대신했고 그 눈빛엔 이미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수도는 제가 고칠 수 없는 쪽으로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이든 오래 참았던 갈망이든 그날 이후 둘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처음으로 정숙의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핑계도 없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베란다도 현관도 고장난 것은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덜 조여진 채였고 조심스레 열어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기척을 미리 알아차린 듯 조용히 문을 열었고 둘은 짧은 눈인사만으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닥엔 서로를 향한 감정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고 두 사람은 조심스레 그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은 어색함을 감추듯 찻잔을 들었고 정숙은 부엌 한편에 기대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말 없는 마음들이 허공에 퍼져나갔고 서로를 감싸 안 듯 그 안에 잠겼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정숙 역시 다가서며 그 앞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워 숨결마저 얽힐 정도의 거리, 그저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가운데가 떨렸습니다. 형의 손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그 손에 얼굴을 맡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오직 서로의 체온과 떨림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조심스러운 입맞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끝, 숨결,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숨이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눌러왔던 갈망의 끝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풍성했던 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죄일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감각,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형은 손을 내밀어 정숙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위로이자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숙 역시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고 머물고 싶은 마음만이 시간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형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다시 감쌌고 정숙은 그 손에 자신의 체온을 얹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부드럽고 길게 얽혔고 그 안엔 오래 눌러왔던 슬픔과 미련, 그리고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소란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에 머물렀고 정숙은 그 모든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은 조용히 문을 열고 흘러나왔고 더는 거부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 가구의 그림자는 겹쳐지고 서로의 호흡은 한 박자씩 섞여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옷가지 하나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커튼은 닿지 않은 창 너머의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오래된 팝송이었지만 둘에겐 낯선 설렘으로 들렸습니다. 그 밤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둘만의 세계는 마치 잊고 있던 본능처럼 천천히 그리고 뜨겁게 깨어났습니다. 서로의 허전했던 마음은 그렇게 맞닿았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정숙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 멈춰 섰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떠오른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왔고
그 따뜻함 속에서 형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혼자는 싫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아침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섰고 정숙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순간 움직임을 멈췄고 정숙은 급히 흔적을 치웠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왔고 정숙은 문틈 사이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엔 아직 끝나지 않은 파문이 고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칠째 휴대폰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고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은 따뜻하다기보다 묘하게 무거운 감정을 남기곤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수도처럼 그녀의 마음도 천천히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였습니다. 무표정한 손글씨로 검토해보고 도장 찍자라고 쓰인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고 정숙은 한참을 앉아 그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는 데에도 뚜껑을 여는 데에도 오래 걸렸습니다. 봉투 안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던 문이 스스로 닫히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 들고 마치 글씨 하나하나가 무게를 지닌 듯 천천히 눌러 찍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차곡차곡 접혀 사라져갔습니다. 익숙했던 이름, 낯설어진 관계, 그리고 이제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그의 셔츠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서자 그는 짧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품에 가만히 안겼고 말없이 그 어깨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한 바람이 이제야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낼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조용한 동네, 햇살이 잘 드는 창.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다시 고요해졌고 형은 그 기류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형님,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형은 억지로 묻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엔 부엌 하나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있는 고요함은 오히려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짓고 그릇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마주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이제는 익숙하게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형은 가끔 그녀의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작은 메모 한 장만 덧붙인 채였습니다. 된장국은 약간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마를 오래 끓였어요. 정숙은 그 반찬을 데워 먹으며 눈시울을 적셨고 메모지는 오래도록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여전히 그녀의 삶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형은 해외로 떠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을 비우고 싶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정숙은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떠오르는 감정은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침대에 앉아 긴 숨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집 수리를 위해 온 새로운 수리공이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고 낯선 남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미소를 머금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형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에 쥔 쪽지를 건넸고 정숙은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다시 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숙은 그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조용히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은 부드럽게 흐르며 아무 소리 없이 주방을 채웠고 그 물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흘러나오는 건 물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감정들이었습니다. 미련,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지만 따뜻한 희망까지. 정숙은 물을 잠그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고쳐졌네요.